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통계청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2019년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 참고할 사항이시지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시점은 2019년도 12월 1일이고요. 참고적으로 2019년도 12월 2일부터 서류가 받는 접수 기간이시니까 바로 12월 2일부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조사 분석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에 대해서 간단히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계나 관련 분야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통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경력 채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채라고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부분은 경력 경쟁 채용입니다. 그래서 경채라고 저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체불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재작년부터 2017년, 2018년, 그래서 2019년에 계속적으로 강의를 할 준비로 있습니다. 계속 관련해서는 통계 관련이나 조사 관련한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도서와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통계청 경력 채용에 대해서도 관련한 자료들을 제가 일부러 좀 많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 강의 내용들은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사이트는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라고 합니다. 카페 네이버.점 스태스틱 혹은 네이버를 검색을 하시면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회조사 분석사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하시거나 사경환이라고 치시면 웬만하게 다 검색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카페를 선택하시면 부분에서 카페명,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조사 분석사로 검색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카페명, 그래서 SMY 사회조사 분석사를 접근하시면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립니다. 무료와 이제 유료 부분이 나오는데 유료도 수강생에 한정해서 제공을 됩니다. 인쇄본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비용을 내신다고 해서 제가 제공해 드리진 않고 있고요. 통계적 정보를 보시게 되면 여러 공고사항, 그다음에 여기 나오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실제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참고하실 수 있는 무료 자료를 보시게 되면 해당할 수 있는 2017년부터 2016년에 관련한 필기의 조사 반문론 관련한 부분은 문제는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답까지만 제공을 해요. 풀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에 공채 문제에서 풀이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그 부분만 제가 별도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번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공채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험 우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의사항이나 조금 시험 범위나 그런 것들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도 좀 일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적으로 시중에서 공개되어 있는 경력 채용 동영상을 보셔도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저의 좀 차별점을 말씀드리면 관련한 강의 경력이나 관련 출제 의향, 그다음에 최근 관련한 기출 문제 등을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강의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각종 정보들은 여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구급 공채에 대해서는 문제와 답 풀이는 안 해드립니다. 풀이는 무료로 제공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 쓰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한정적이고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경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채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공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번에는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험 과목은 조사 과목은 25문제, 통계학 문제, 통계학 개론 25문제입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리 일반 5개 정도 시험을 보셔야 되지만 이 과목은 2가지 과목만 시험 보시면 되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십니다. 100% 사지선대성으로 객관식으로 구성되고요. 아래 내용은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2019년 기준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50분은 똑같을 겁니다. 50분인데 시작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10시 그러니까 최소한 40분 이전에 좌석에 착석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시험 보는 장소, 필기 시험 보는 장소는 한 곳에서 시험을 봅니다. 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되며 이거는 최종적으로 공지가 될 것입니다. 지참물은 응시표, 그다음에 흑색 사인펜, 컴퓨터 사인펜도 아마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볼펜하고 컴퓨터 사인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여권, 주민등록증 외에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신분증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계산기가 지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산기가 지참이 안 된다고 하셔서 뭐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상쇄되거나 해당하는 뭐 간단하게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지만 해당하는 분자와 분모가 해당하는 팩토리얼을 통해서 상쇄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OMR 카드에 실제로 체크를 하실 거고요. 수정행이나 수정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나 물품을 빌릴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들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미리 갔다 오시는 게 좋고, 신분증은 이제 운전면허증,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여권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요. 지참하지 않을 경우 입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을 하시고,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과 서류 전형 모두 통과한 사람이 한정해서 합격자 발표가 진행을 합니다. 자,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류가 제출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통계청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공지사항입니다. 통계청에서 접근을 하시면 통계청 홈페이지입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 자, 통계청 보시게 되면 이제 통계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채용이라고 들어가시게 되면 채용 부분에 이제 공무원 채용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전체로 놓겠습니다. 전체를 놓으시게 되면 경력 채용 시험 공고와 일부 수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받아서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아래 한글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FAQ네요. 질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공지사항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만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내용들만. 우선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뭐 파산 선고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력은 상관없어요. 큰 상관 없으시고 남자는 대신에 병역을 필요하였거나 면제 혹은 근데 요즘 면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최종 시험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아마 거의 병역을 필요한 자가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에 좀 서류나 그런 부분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으실 거고 학력이나 거주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정되고요. 이중 국적 같은 복수 국적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그다음에 다른 국가에 해당하는 국적을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중 여기 나오는 경우는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경쟁 채용 같은 경우는 9급에 한정됩니다. 9급인데 이제 해당하는 원래 취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전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조사원이시면서 그런 분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것을 활성화했습니다. 2010년부터. 네, 매년 공고된 것은 아니었고요. 네, 어떨 때는 1년에 2번, 어쩔 때는 건너뛰고 조사 공고가 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경력 채용 같은 구급 같은 경우라 우선 업무를 말씀드리면 거의 다 조사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분석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본청 외에는 다시 본청 외에는 거의 해당한 부분은 조사, 그다음에 입력, 처리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구급 시험을 많이 보셨습니다. 통계학 석사 나오시고 구급 채용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채용까지 되셨는데 이제 실제로 석사 출신이신 분들이 이제 조사원을 하시기에는 자기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도중에 많이 이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급 경력 경쟁 채용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말씀드린 조사원에 좀 한정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감안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규직하고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하시게 된다면 이제 직급이 계속적으로 하시거나 본청, 그다음에 분석업을 지속적으로 한 사례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큰 무리 없으시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렇게까지 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들어가시면 이제 해당 부분은 경력 사항과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상의 자격증. 그래서 2급 아니면 1급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하시거나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증 취득하는 거에서 증빙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더 하려면 경력 증명서 띄어야 되고요. 해당 부분에서 학력 같은 것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 권장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상 1급을 취득하시고 이걸 그냥 제출하시는 게 더 서류 전형에 통과하시기에 상당히 더 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력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차피 서류 1차 필기에서는 요것 또는 요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필기 시험 이후에 합격자에서는 경력 증명서를 별도로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자격증을 취급하시는 것이 더 좋다, 더 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경력을 보시면 퇴직 후 3년이 경과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경력보험이 단 한 후라도 포함이 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경력으로 증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뭐 같은 직급이나 경력이 있으시면 상당히 좋고 통계, 조사, 분석, 그다음에 자료 처리 부분, 입력은 제외가 되겠죠. 경력이라는 부분은 해당한 부분 수행할 수 있는 실제로 국가 단계, 국제 단체나 민간 단체에서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이런 것들은 증명하기가 좀 일부가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걸 취득해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시험 방법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과 서류 전형, 면접 시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필기시험은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조사 본문론, 그다음에 통계학 개론. 그래서 해당 부분은 해당 부분인데 조금 있다가 점수 법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다 맞아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제가 2018년, 2017년 기준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합쳐서 세 문제 이상 틀리시면 거의 다 필기 합격한 기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 이상 틀리시면 해당하는 50문제거든요. 25문제, 50문제인데 여기서 네 문제 이상 틀리면 아마 합격이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4개 언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서류 정료는 요 합격자를 계산으로 여러분 여러 조건을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면접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경력이나 뭐 서면을 적격한데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자격증을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큐넷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 취득 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 그거를 검색하시면 문제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정 요소 평정이라는 것은 평가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직무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신자세, 응용후, 그다음에 논리성, 성실성, 발전 가능성들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일부 많은 분들이 면접 시험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면접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좀 불합리한 면접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신 자세나 해당하는 말투, 그다음 성실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근데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감안은 될 겁니다.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이걸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시험 점수가 최종적 면접에서도 일부 많이 좀 플러스 알파 보완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뭐 상중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11월 25일 날 공지가 올라왔고요. 원서 접수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우편 점수만 가능합니다. 필기 시험 점수는 20일 내에 공고가 되고 15일 날 해당하는 대전 유성구 시내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필기 합격자 발표는 21일, 면접 시험을 28일 날 금요일 날 보게 되는데,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취업을 하고 계셨고 나중에 면접을 보겠다 그러면 월차를 내서라도 반드시 금요일 날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3월 9일 날, 임용은 바로 임용을 거의 다 한 달 정도 이후에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응시 원서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12월 2일부터 6일까지만 한 장이 되고요. 근데 6일 날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체국이죠. 우체국 직인이 찍히면 상관없습니다. 6일까지 직인이 찍히시면 해당 부분은 여러분 큰 무리 없이 접수를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등기로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등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응시 코드별이 중요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당 거표지에도 이거 반드시 제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소인분이라는 건 그 말이죠. 해당 그 말인데, 가급적이면 5일 정도나 4일에서 5일 정도에 미리 제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회수인증 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야 됩니다. 큰 봉투를 다시 같이 동봉하세요. 그다음에 등기 어플을 붙이고 여러분들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까지 반드시 작성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출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같은 거는 받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등기 우표로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반드시 손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사인이나 동기서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진 규모는 3.5와 4.5, 이 사진 두 매를 반드시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 수입인지 5,000원짜리 행정용으로 반드시 우체국에서 반드시 같이 수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응시 서류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자격 취득 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최근 2019년까지 최종 합격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 같고, 자격 취득 확인서로 하세요. 그다음에 해당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또 해당 서류를 좀 4대 보험 이런 것도 따지셔야 돼, 출력을 또 하셔야 됩니다. 발급받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격증으로 출력받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반드시 공고 1 이후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해당 부분은 공고 1이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25일이었잖아요. 11월 25일 이후로 반드시 출력을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본도 그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시자 원본이나 가급적 원본을 제출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기타 유의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역 폭이나 이런 경우도 근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직급이라 한번 보시게 되면 9급입니다. 통계직 9급을 하시게 되고요. 정규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4명만 채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공차고 좀 다르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되실 것 같고, 이제 경인, 동북, 호남, 충청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해당하고자 하는 채용 인원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나중에 응시 코드에 넣으셔야 됩니다. 응시 코드에. 그러니까 이 경우가 2018년부터, 제가 기억으로는 2018년부터인데,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코드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 곳만 가능합니다. 1순위, 2순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에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도 하나만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응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응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보시면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면 예를 들어서 면접은 곱하기 3배수로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대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1.5배? 2배수. 그래서 해당 4명에서 5명 정도 면접을 보겠지만, 이쪽은 무조건 3명이 시험을 봅니다. 여기서도 한 3명에서 4명의 시험을 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합격
합격률은 좀 높아집니다. 합격자는. 그다음에 제가 볼 땐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한 명을 하기 위해서 세 명의 면접을 본다는 거,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떨어지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부분도 조금 불합리하게 보여지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대해서 자긍심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좀 채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치열한 경쟁률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2017년, 2018년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다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어차피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다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쟁률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부분이고 많이 몰리는 데는 몰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 12월 6일에 한번 결정이 되시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2018년도 기준 같은 경우는 이 결과가 응시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강생 분들을 중심으로 어디 지원할 건지를 보고 뭐 지문 배려를 하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좀 활용하기도 했지만, 근데 여기서는 현재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적으로 급박하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하시고, 지역 분소 같은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자, 그리고 지방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시고 하시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응시별 참고 접수처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최근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5층, 5동 2층이네요. 여기에 반드시 경인지역, 동북지역, 호남지역, 충청지역을 반드시 한번 하시고, 요거 반드시 쓰셔요. 쓰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제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응시 원서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응시 원서 같은 경우는 응시 번호는 빼고 나머지는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고 응시 번호를 빼고 다 작성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자격증을 선택하시는 게 동그라미 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가급적이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이 경력을 하시고, 그냥 경력하고 자격증 다 있다 그러면 자격증을만 하셔도 됩니다. 네, 응시 코드는 앞에서 말씀 올린 이게 응시 코드입니다. 응시 코드를 반드시 명기하셔야 되고, 이건 응시 원서는 가급적이면 손으로 작성하시든지 출력을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출력을 하셔도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명이나 한자, 그다음에 주민번호는 여기까지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다 출력을 하셔야 돼요. 신원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날짜는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날짜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날짜로 보시면 되는데, 뭐 6일짜리 거니까 12월 6일 전에까지 날짜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을 하고 수입 인지도 붙이셔야 됩니다. 같이 출력을 하시고 이걸 같이 동봉을 하시는 거예요. 응시 번호는 주어집니다. 여러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응시 코드는 같이 쓰셔야 되고요. 여기 날짜는 여기 날짜하고 동일한 날짜로 쓰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그래서 2장을 붙이셔야 됩니다. 2장을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응시표를 분실할 경우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가시면 가능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응시표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상당히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원수 작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가급적 동그라미를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탈모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해당한 모자 없이 하셔야 되고, 천연색 해당 컬러로 출력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컬러 사진을 붙이셔야 됩니다. 출력 물론 부착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회신용 봉투를 하시고 등기 우표를 반드시 붙이고, 여러분들의 주소입니다. 여러분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반드시 하시고 등기 우표를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손수 필수로 여러분들 깊이 손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하겠느냐, 동의하겠느냐, 그다음에 동의함, 날짜, 그다음에 서명까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직무기술서를 보시게 되면, 자, 그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이 업무를 한번 잠깐만 보시면, 업무를 보시게 되면 거의 다 해당하면 선장 조사입니다. 그다음에 검토, 개선 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석 업무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분석 업무는 거의 아니다. 거의 아니다는 것을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뭐 일부는 나는 분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부는 분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정리하고 1차원적인 분석이지 통계적인 해당한 분석 문법은 쓰지 않는다는 거 우선적으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시고 너무 실망이 크시니까, 그러다가 나 분석업을 한다 그러면 좋으신 거고, 그렇게 좀 너무 높은 수준으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역량이나 공직 의식, 그다음에 협업 의식 같은 것도 좀 좀 주의하시고, 필요 지식 같은 건 당연합니다. 면접 조사 방법이나 해당하는 조사 방법 기법이죠. 그다음에 면접뿐만 말고 다른 조사 방법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통계에 관련한 기본들, 그래서 비모수 빼고는 비모수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개요를 살펴보시면, 공무원 채용이므로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시험을 모든 것을 다 맞춘다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단어에서 틀리면, 많이 틀려봤자 2문제 정도 틀린다고 보시고 진행하시고, 2과목이지만 많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기간에는 쉽지 않아요. 자, 자격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사조사 2급하기 1급 경력 3년 이내 경과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으로 첨가하는 것이 상당히 나중에 편하다, 서류 제출하실 때 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뭐 9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거의 다 조사 업무입니다. 입력, 분석도 해봤자 기초 조사예요. 기초 분석이에요. 기초 분석. 그다음에 등기부표, 그다음에 초본 반드시 이것도 12월 25일자 이후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외에는 공고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의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경쟁률이신데요. 자, 우선적으로 보시게 되면 2010년도 1기부터 이렇게 매년 공고되진 않았어요. 2014년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는 3년간 해당하는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상호에도 아마 이게 경력 채용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몇 년 안에는 거의 나오기 쉽지 않은 공무원 공무원 채용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한 부분을 보시면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최하 20%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더 문제죠. 이런 경우. 한 명 뽑는데 25명 가르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기준을 보시게 되면 선발 인원수 같은 경우는 1명, 뭐 3명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보시고, 그 다음에 접수 인원수가 이 정도 됐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15% 이상 나왔고, 뭐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한 명이 면접을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라 하더라도 3명 정도가 아마 면접을 최종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은 2명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가 아마 면접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에서 6명 정도를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실 거예요. 2019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명이십니다. 1명이시고 이쪽은 3분이시니까 상황에 맞춰서 좀 조율하시면 되실 것 같고, 서류 제출 시 아까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반드시 3/5, 그다음에 날짜, 그다음에 승부 이유를 A4지 한 장으로 반드시 첨부하시고, 경력보다는 아까 자격증으로 편리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 카페를 보시게 되면 일부 카페 중에 뭐 나는 고졸이라 채용이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접관 분들도 대략적으로 많이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판단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말투, 옷차림, 차림새, 그다음에 순간적인 센스, 그다음에 답변 능력들, 그다음에 해당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시험 점수도 일부가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보면 눈빛이나 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면접에서 느끼는 정도는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2017년, 2018년 기준에서도 졸업 예정자, 그다음에 경력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최종 합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고졸이라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말씀해. 고졸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라는 것을, 뭐 전공이 없다,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식, 자세, 이런 것들이 많이, 눈빛,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순간적인 센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심사관에서는 조금 부적절하게 좀 투입된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신중하게 한번 더 건의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 평가 기준을 보셔야지 1년간 노력하셨는데 면접 엉뚱하게 질문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조금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비리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예. 자, 예전에 말씀을 드리면 면접 준비만 일일에 4시간 이상씩 매일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또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다 스터디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면접까지 제가 스터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면접까지는 제가 해드릴 거는 안 되고, 면접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기존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좀 조언, 어드바이스는 해드릴 수는 있으나 제가 뭐 스터디까지는 해드리거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해당한 부분에서 강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냥 필기 시험에 한정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학 석사 출신으로 구급 최종하고 업무가 주로 조사원이라서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해서 퇴직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사원의 업무라도 이거 다른 일반 조사원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조금 좀 단순한 업무가 포함이 된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통계청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 통계 수집을 위해서 책임감과 자부심, 자긍심에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비용이나 분석업을 하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대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업무를 하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시게 되면 계속 업무 직급이나 고급적인 분석 업무들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 권장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카페는 해당 부분 이 카페를 보시고, 제가 개인적인 메일로는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답변 드리지 않고요. 근데 해당하는 부분 동영상은 이걸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뭐 중요한 내용들만 답변 드리고, 사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험에 관련한 간단한 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